새벽 5시 30분 서울대학교 병원의 대리석 바닥 위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웠다. 사람 하나 없는 고요한 로비에 무릎을 꿇고 있는 고윤희의 손에는 차가운 걸레가 꽉 쥐어져 있었다. 숨을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운 듯 그녀는 작은 얼룩 하나 놓치지 않으려 신중하게 닦았다. 정문에서 하이힐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고급 명품 가방을 든 최선미가 로비로 들어섰다. 선미의 얼굴에 드러난 경멸과 혐오가 윤희를 향해 쏟아졌다. 저 여자 뭐예요? 더러워 죽겠네. 이거지 같은 여자 좀 당장 치워주세요. 그 순간 침묵이 무너졌다. 안내데스크 직원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윤희를 바라보았고 주변에 있던 환자 보호자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꽂혔다. 윤희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선미를 바라봤다. 그 얼굴은 낯설지 않았다. 중학교 시절 자신을 복도 끝에서 손짓하며 괴롭혔던 자신의 어린 시절을 악몽으로 물들인 바로 그 소녀였다. 과연 사람의 가치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그녀는 다시 걸레를 꽉 움켜쥐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깊은 호수 아래 잠든 비밀을 감춘 듯 흔들림 없었다. 선미가 엘리베이터로 걸어 들어가는 순간 윤희의 입가에는 알 수 없는 미소가 떠올랐다. 이 모든 모욕과 편견을 참아낸 그녀의 진짜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고윤희는 42세의 나이에도 어딘가 특별한 품격이 흐르는 여자였다. 그녀의 부드러운 눈빛과 꼿꼿한 자세는 단지 걸레질을 하는 청소부의 모습과는 어울리지 않았다. 하지만 서울대학교 병원의 지하 휴게실, 작고 어두운 공간에서 점심 도시락을 펼쳐놓은 그녀의 모습은 누구보다 자연스러웠다. 이곳에서 그녀는 자신의 진짜 신분과 의도를 숨긴 채 조용히 사람들을 관찰하고 있었다. 윤희는 사실 서울대학교 병원의 최고 운영 책임자, COO 이자 병원장 한도연의 아내였다. 그녀는 국내 최고 의료기관의 운영을 책임지고 병원의 명성을 지키는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 하지만 병원 내부에서 일어나는 은밀한 차별과 편견, 권력 남용의 소문을 듣고는 직접 확인하기로 결심했다. 가장 효과적으로 진실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자신이 병원 내부 가장 밑바닥에서 일해보는 것이었다. 윤희는 병원장 남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청소부로 위장한 채 병원 내 인권 침해와 갑질 문제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병원 내 의대 엄마 모임이라는 비공식 권력 집단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모임의 실질적 리더인 최선미는 중학교 시절 윤희를 지독히 괴롭혔던 인물이었다. 당시 윤희는 가난한 집안 형편으로 인해 늘 낡은 옷과 교과서를 갖고 다녔고 선미는 그녀를 거지라 부르며 괴롭히곤 했다. 그 시절의 상처는 윤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참회의 그림자로 남아있었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그 기억은 결코 희미해지지 않았다. 그 후 윤희는 굳은 결심으로 대학에 진학했고 졸업 후에는 경영과 의료행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며 빠르게 성장했다. 그녀는 자신에게 붙었던 거지라는 낙인을 실력이라는 정의의 칼끝으로 벗겨냈다. 남편과 함께 병원을 운영하며 누구보다 정의롭고 공정한 문화를 만들고자 애썼던 그녀였기에 병원 내에서 벌어지는 부조리한 현실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가 청소부로 위장의 조사를 시작했을 때 예상보다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청소부들은 대부분 경제적 이유로 인해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다. 동료 청소부 권미숙은 딸을 홀로 키우며 힘겹게 살아가는 여성으로 이 일자리가 생존의 문제였다. 다른 청소부들 또한 가족을 부양하며 하루하루 버티는 것이 목표인 사람들이었다. 그들에게 병원은 삶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희망이었다. 병원 직원들과 환자 보호자들은 그들을 마치 보이지 않는 존재인 듯 대했고 인격적 모욕과 무시가 일상이었다. 윤희는 그런 현실을 직접 체험하며 참담한 절망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가슴 속에는 작은 불씨 같은 희망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자신이 여기 온 이유는 분명했다. 단순한 조사만이 아니라 이 부당한 현실을 바꿔야겠다는 결의가 점점 뚜렷해졌다. 휴게실에서 동료들과 나눈 따뜻한 김밥 한 조각, 그 속에 담긴 진심 어린 동료에는 그녀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
어느 날 윤슬기라는 젊은 청소부가 그녀에게 말했다. 윤희 씨는 참 이상해요. 말투나 행동이 꼭 고학력자 같아요. 윤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럴 리 없어요. 그냥 오래 살아서 그런가 봐요. 슬기는 여전히 의구심이 가득한 얼굴이었지만 더 묻지는 않았다. 윤희는 창문 너머 도시의 모습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사람의 가치는 직업이나 외모, 신분으로 결정되는 것일까? 아니면 다른 어떤 가치가 우리를 정의하는 것일까? 그녀는 아직 답을 찾지 못했지만 진실을 밝히고 병원을 변화시키기 위한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깨달았다. 윤희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청소복을 고쳐 입었다. 그녀가 선택한 이 길 위에서 앞으로 어떤 편견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넘어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 하나만은 분명했다. 다음 날 아침 병원 로비는 분주한 발걸음으로 가득했다. 의사들의 빠른 걸음, 간호사들의 긴장한 표정, 환자와 보호자들의 불안한 눈빛. 이 모든 것이 뒤엉킨 풍경 속에서 윤희는 자신의 손에 쥔 걸레를 조용히 내려다봤다. 차가운 물기가 손끝을 타고 흘렀다. 그녀는 걸레를 더욱 꽉 움켜쥐었다. 그 순간 익숙한 날카로운 목소리가 로비를 가득 채웠다. 청소부, 여기 좀 봐요. 고개를 든 윤희의 눈앞에는 최선미가 서 있었다. 화려한 의상과 고급스러운 액세서리를 휘감은 선미의 모습은 오랜 세월 동안 바뀌지 않은 채 여전히 오만했다. 선미는 윤희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요즘 병원 수준이 왜 이렇게 떨어졌어요? 아무나 막 고용하는 거 아니에요. 주변의 시선이 윤희에게로 모였다. 간호사 몇 명은 눈치를 보며 슬쩍 고개를 돌렸고 보호자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수근거렸다. 윤희는 침착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미는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다. 열심히, 그런 말은 아무나 하는 거죠. 어차피 이런 일밖에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녀의 말 한마디는 윤희의 가슴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하지만 윤희는 아무 말 없이 걸레를 다시 들어 바닥을 닦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선미가 일부러 걸레에 자신의 명품 가방을 가져다 댔다. 어머, 내 가방에 지금 걸레 물 묻힌 거예요. 윤희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이미 상황은 악화되어 있었다. 선미는 주변 사람들에게 소리쳤다. 이거 좀 보세요. 청소부가 내 가방에 일부러 더러운 물을 묻혔어요. 로비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안내데스크 직원은 당황한 표정으로 달려왔고 윤희는 급히 사과했다. 죄송합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닙니다. 하지만 선미는 더욱 분노한 얼굴로 말했다. 이 여자 당장 해고하세요. 이런 사람이 병원에서 일한다는 게 말이 돼요. 윤희는 참담한 절망을 느꼈다. 주변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 그녀의 존재는 순식간에 바닥으로 추락했다. 그때 권미숙 팀장이 황급히 달려와 고개를 숙이며 선미에게 사과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선미는 여전히 분을 사귀지 못하며 매서운 눈빛으로 윤희를 쏘아보았다. 이번 한 번만 넘어가는 줄 알아요. 다음엔 가만 안 있을 거니까. 선미가 떠난 뒤 미숙이 조용히 윤희에게 다가왔다. 괜찮아요. 처음엔 다 그래요. 참아야 돼요.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윤희는 침묵했다. 과연 사람의 힘은 무엇으로 결정되는 걸까? 그녀는 미숙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았다. 그것은 편견과 모욕 속에서 살아온 삶의 무게를 그대로 보여주는 듯했다. 그날 오후 지하 휴게실에서 청소부들은 평소보다 조용히 앉아 있었다. 윤슬기가 분노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억울해요. 저 여자는 우리가 사람인 줄 몰라요?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미숙이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다. 우리에겐 희망이 없어요. 그저 이렇게 사는 것밖에. 윤희는 미숙의 말에 조용히 응답했다.
희망은 분명히 있어요. 때가 되면 진실은 밝혀질 거예요. 슬기는 윤희를 의아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동료들은 그녀의 말에 무거운 침묵으로 화답할 뿐이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윤희는 혼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병원에서 당한 모욕이 그녀의 마음을 깊게 파고들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시 질문했다. 당신이라면 끝까지 버틸 수 있었을까? 하지만 그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그녀가 시작한 이 길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길이었다. 이 모든 고통을 견디며 반드시 정의를 실현해야 했다. 병원 내부의 편견과 부조리를 깨뜨릴 때까지 윤희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었다. 모욕적인 사건 이후로 며칠이 지났다. 윤희는 더욱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병원 내부는 그녀에게 여전히 차가운 편견의 벽을 드러냈지만 그럼에도 그녀는 자신의 결심을 지켜가고 있었다. 어떤 아침 2층 VIP 병동 복도를 청소하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간호사 김수진이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괜찮으세요? 지난번 일 때문에 힘드셨죠? 수진의 눈빛 속에는 걱정과 따스함이 공존했다. 윤희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미소로 답했다. 괜찮아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실 저도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여기서 일하는 사람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그녀의 말은 윤희의 마음에 작은 희망의 불씨를 지폈다. 아직 병원 안에도 정의와 연대를 꿈꾸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증거였다. 수진은 주위를 살피더니 작게 덧붙였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해주세요. 혼자 견디기 힘드실 테니까요. 그날 이후 윤희는 병원 내부에서 또 다른 협력자를 얻게 되었다. 인권센터의 실무자 이준영 역시 그녀를 눈여겨보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병원 뒤편의 한적한 카페에서 그는 윤희에게 조용히 다가와 앉았다. 고윤희 씨, 저는 병원 내 인권센터에서 일하는 이준영이라고 합니다. 윤희는 잠시 긴장했다. 그러나 준영의 눈빛 속에 담긴 진심과 정의감은 그녀에게 믿음을 주었다. 사실 저도 오랫동안 병원 내 차별과 갑질 문제를 조사하고 있었어요. 혼자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고민이었는데 당신을 보고 용기를 냈습니다. 그의 말은 윤희의 가슴을 더욱 뜨겁게 만들었다. 작은 기적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그들이 힘을 모으면 분명 변화는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희망이 밝아지기 시작했을 때 병원 내부에서 또 다른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어느 날 오후 윤희가 휴게실에서 쉬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관리팀 직원이 급히 찾아와 차갑게 말했다. 고윤희 씨, 관리팀으로 지금 바로 올라오세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직원의 표정은 심각했고 윤희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관리팀 사무실에 들어선 그녀 앞에 보안팀장과 간호부장이 엄숙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고윤희 씨, 오늘 VIP 병동에서 환자 보호자의 명품 지갑이 사라졌습니다. 윤희는 순간 말을 잃었다. 보안팀장이 냉정하게 말을 이어갔다. 환자 보호자께서 청소부 중 한 명을 지목하셨어요. 바로 당신입니다. 윤희는 심장이 내려앉는 듯했다. 하지만 그녀는 차분히 응수했다. CCTV 확인하면 될 일이잖아요. 보안팀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확인해봤습니다. 그 시간대에 당신이 근처에 있었던 게 맞아요. 지갑이 사라진 직후라 신고자가 의심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윤희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차분히 말했다. 저는 결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 개인 소지품도 마음껏 검사하세요. 그녀의 개인 소지품은 곧 검사받았고 예상대로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미 병원 전체로 퍼진 의혹의 소문은 그녀를 더욱 깊은 절망 속으로 몰아넣었다. 이 사건이 있은 후 동료 청소부들도 그녀에게 조심스러운 눈빛을 보내기 시작했다. 신뢰와 의심 사이에 서 있는 윤희는 더욱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야 했다. 퇴근 후 집에서 병원장인 남편 도현과 마주 앉은 그녀의 얼굴은 깊은 피로와 좌절감으로 가득했다.
이제 그만하는 게 어때요? 너무 위험해지고 있어요. 남편의 걱정 어린 말에 윤희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 와서 그만두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진실은 결국 드러나야 하니까요. 도연은 무거운 침묵으로 그녀의 말을 받아들였다. 윤희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자신에게 묻고 또 물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나는 얼마나 더 견딜 수 있을까? 하지만 그녀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편견의 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반드시 앞으로 나아가야만 했다. 그날 오후, 윤희는 병원 로비에서 조용히 바닥을 닦고 있었다. 그녀의 손길은 여전히 섬세했고 표정은 잔잔했지만 마음속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일고 있었다. 소문은 이미 병원 전체에 퍼져 있었다. 도둑 청소부 증거는 없었지만 사람들은 믿고 싶어 했다. 진실보다 자극적인 낙인을. 그 순간 그녀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다. 고윤희 씨, 병원장실로 올라와 주세요. 관리팀 직원의 말에 윤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복도는 이상하리만큼 조용했고 사람들의 시선은 싸늘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녀는 마치 법정으로 향하는 피고인처럼 천천히 걸었다. 병원장실에 들어서자 익숙한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최선미. 그녀는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다. 얼굴에는 승리의 확신이 가득했다. 드디어 만났네요. 선미가 말했다. 윤희는 말없이 자리에 앉았다. 병원장 도연은 책상 너머에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관리팀장, 보안팀장, 그리고 인권센터 실무자 이준영까지 자리에 앉아 있었다. 이 여자가 우리 사생활을 몰래 녹음해서 언론에 제보했습니다. 명백한 불법이에요. 선미가 소리쳤다. 윤희는 침착하게 말했다. 저는 청소부입니다. 그런 걸 할 이유도 능력도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요. 당신이 그날 우리 대화를 엿들었잖아요. 녹음도 했을 거고. 선미가 들고 온 녹음 파일을 재생하려던 찰나 도연이 손을 들며 막았다. 잠깐만요. 그 전에 확인할 게 있습니다. 도연은 윤희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본인의 정체를 밝히는 게 좋겠습니다. 윤희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모든 이들의 시선이 집중된 그 공간 한가운데서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는 고윤희입니다. 이 병원의 최고 운영 책임자이며 병원장 한도현의 아내입니다. 순간 방 안은 숨소리 하나 없이 고요해졌다. 2달 전부터 병원 내부에서 벌어지는 차별과 권력 남용 문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청소부로 근무해왔습니다. 선미의 얼굴에서 피가 가셨다. 변호사도 당황한 표정이었다. 거짓말이야. 그럴 리 없어. 도연이 신분증과 명함을 꺼내 보여주었다. 병원의 공식 명패에는 선명하게 쓰여 있었다. 서울대학교 병원 최고 운영 책임자 고윤희. 이게 무슨 말도 안 돼. 증거가 필요하다고 하셨죠? 여기 있습니다. 이준영이 USB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VIP 병동에서 벌어진 언어폭력, 갑질, 모욕의 모든 장면이 녹화돼 있습니다. 모든 절차는 법률 검토를 마쳤고 문제가 없음을 확인받았습니다. 윤희는 선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복수가 아닙니다. 정의입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그 대가는 반드시 돌아온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선미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기억해내려는 듯 윤희의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혹시 고윤희?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중학교 2학년 복도에서 너 같은 거지는 말도 걸지 말라고 말했던 그 고윤희예요. 그 순간 선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과거의 말이 현재로 돌아와 심판하는 순간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권력, 오만,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소리가 조용히 방 안을 메웠다. 윤희는 깊게 숨을 쉬었다. 그리고 선언하듯 말했다.
이제부터 병원 내 VIP 병동 운영은 전면 개편될 겁니다. 누구도 돈과 지위를 이유로 병원 질서를 흔들 수 없습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 실력은 편견을 잠재운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회의실 안의 공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병원장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움이, 동료들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존경이 번졌다. 윤희는 다시 걸레를 쥐지 않았다. 그 손에는 이제 병원을 바꿀 권한과 책임이 쥐어져 있었다. 며칠 후 서울대학교 병원 로비에는 커다란 현수막이 걸렸다. 사람을 빛나게 하는 건 직업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병원 내부는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다. 직원들의 표정은 밝아졌고 청소부들은 당당한 자세로 근무하고 있었다. 간호사들과 의료진도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 속에서 일하고 있었으며 보호자들 역시 더 이상 소리를 지르거나 눈치를 주지 않았다. 바뀐 건 공간이 아니었다. 존엄의 불꽃이 조직 안에 퍼지고 있었던 것이다. 윤희는 이제 병원 문화개선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병원 전반의 운영체계를 개혁하는 데 집중하고 있었다. 그녀는 모든 직원의 권리를 보장하고 환자 보호자의 과도한 개입을 막는 새로운 규정을 마련했다. 실습 간호사 배정부터 VIP 병동 운영까지 이제는 의료진과 행정팀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되었다. 이준영은 윤희의 직속 팀원이 되었고 인권 교육 프로그램과 정기적인 인권 감시 체계를 도입했다. 그가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할 때마다 윤희는 항상 조용히 말하곤 했다. 우리는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을 지켜야 해요. 청소부 동료들 역시 변화의 중심에 있었다. 권미숙 팀장은 병원 운영위원회에 정식 초청받아 현장의 의견을 전달하는 자문 역할을 맡게 되었다. 윤슬기는 미대 복학을 결심했고 다른 청소부들도 처음으로 자신들의 일이 존중받고 있다는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어느 날 병원 입구에 낯익은 인물이 나타났다. 얼굴을 머플러로 가리고 조심스럽게 들어온 이는 최선미였다. 그녀는 변호사도 명품도 없이 홀로 접수대 앞에 섰다. 이미 병원 출입 금지 명단에 올라있던 그녀였지만 어머니가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다는 이유로 예외적 방문을 요청했다. 접수 직원이 난처해하자 윤희가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특별 허가해 주세요. 단 1시간 이내 보안 동행 조건입니다. 직원이 놀라 눈을 크게 뜨자 윤희는 덧붙였다. 가족을 만나는 걸 막을 순 없어요. 선미는 고개를 들었다. 그 눈엔 분노도 오만도 없었다. 다만 참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살아주세요. 그게 진짜 당신을 위한 길이에요. 선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병원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의 뒷모습엔 무너진 권력이 아닌 조용한 반성이 걸쳐져 있었다. 그날 저녁 윤희는 병원 옥상에서 남편 도연과 함께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복수는 이미 끝났어요. 지금은 용서할 시간이죠. 도연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윤희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천천히 병원을 내려다봤다. 그 속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흐르고 있었다. 그들이 아프지 않도록, 부당한 고통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 달 뒤 병원에서는 별표 환자 직원 인권선언식 별표이 열렸다. 윤희는 단정한 정장을 입고 단상에 섰다. 저는 2달 전까지 이 병원에서 청소부로 일했습니다. 참석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그러나 그녀는 담담히 말을 이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많은 것을 보았고 느꼈습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에서 드러납니다. 오늘부터 이 병원에서는 모든 사람이 존중받을 것입니다. 환자든 보호자든 의료진이든 청소부든 말입니다. 뜨거운 박수가 터졌다. 그 중심에는 윤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거지라 불리던 아이도 숨겨진 청소부도 아니었다. 진실을 드러내고 편견을 무너뜨린 존엄을 지키는 지도자였다. 그날 밤
윤희는 병원 현관을 나서며 조용히 혼잣말을 했다. 청소는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변화의 시간이야. 하늘에는 별이 떠 있었고 그녀의 발걸음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다.